자, 그러면 이게 헤더 PC 버전이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화면을 줄였을 때, 반응형이 왔을 때 이제는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듈화 작업하는 거, 컴포넌트별로 따로 작업할 때 요 되게 장점이죠. 반응형 작업했을 때 모듈별로, 컴포넌트별로 반응을 시키면 되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신경을 쓰면 됩니다. 반응에 대해서. 그래서 반응형 관련 믹스인을 또 하나 만들 거예요. 우선은 모바일 형태 하나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대한 믹스인만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위에서 믹스 하나 더 만들게요. 반응형 믹스인이고요. 그래서 믹스인 모바일 전용이라고 하겠습니다. 모바일 전용 믹스인이 들어가고, 모바일 했을 때 우리가 미디어 쿼리 쓰죠. 미디어 쿼리 쓰고 특정 크기입니다. 그래서 민 위드스의 0픽셀부터 그리고 맥스 위드스의 특정 픽셀이 들어가겠죠. 특정 픽셀은 웹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2단계이기 때문에. 만약에 3단계, 4단계면 이게 뭐 타블렛에 대한 정의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지금 웹이기 때문에 0부터 특정 사이의 간격, 이 특정이라는 것은 변수로 따로 빼서 변수명만 바꿔주면 알아서 모든 레이아웃들이 이 변수에 따라서 전부 다 반응형에 대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 믹스인의 특징이 컨텐트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게 특징이죠. 컨텐트를 들어가게 되면 이어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매번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코드 기본적으로 쓴 다음에 이 코드에 이곳에다가 내가 원하는 코드를 쓰게 되면 알아서 이어쓰기가 가능하다라는 거. 컨텐트를 통해서. 자, 그럼 이 웹이라는 정의를 내려야겠죠. 변수에서. 그래서 반응형이라고 보게 되고, 여기는 이미지 경로, 그리고 색상 정의라고 각각 하겠습니다. 자, 웹이라는 걸 만들어 주고요. 제가 기본적으로 현재 작업하는 해상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1024 픽셀로 하겠습니다. 결국 믹스인에서 보면 1024 이하일 때요. 1024 이하일 때 반응형이 들어가고, 만약에 이게 조건이 달라진다면 얘만 수정하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조건이 바뀌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반응형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로고 비교해봐야겠죠? 하나씩. 우선 얘가 사라지진 않죠. 얘가 사라지죠. 얘를 우선 빼보겠습니다. 얘라는 것은 내비게이션이죠. GMB가 빠지게 되죠. GMB 자체가 날아가게 되고, GMB뿐만 아니라 검색도 날아가니까 헤더 내비가 날아가는 거예요. 헤더 내비는 헤더 사스에 있죠. 이 내비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믹스인을 모바일로 했을 때 여기에다가 이었으면 된다는 것이죠. 디스플레이 넌이다. 그럼 모바일일 때 디스플레이 넌이 됩니다. 모바일 기준이라는 것은 이 기준이에요. 이 기준의 최고 맥스 위드스에 대한 기준은 바로 얘가 되죠. 결국 1024, 0부터 1024 사이에는 특정 컨텐츠가 들어가게 된다. 특정 컨텐츠는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없어졌죠. 메뉴가 나타나고 없어지고 이렇게 반응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스페이스 비튼이 유지돼요. 지금 디자인을 보게 되면 모바일에서는 웹에서는 얘는 앱솔루트 들어갔지만 모바일에서는 바로 오른쪽에 붙잖아요. 결국 스페이스 비튼이라는 얘기다. 그럼 이 스판 메뉴에 대해서는 앱솔루트를 해제시켜줘야 되겠죠. 모바일에서. 자, 이 스판 메뉴가 모바일로 왔을 때는 포지션이 스태틱으로 바꿔야 된다. 자, 이것도 따로 믹스인 만들어 주겠습니다. 포지션도 스태틱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면 포지션이 해제가 되죠. 바로 옆으로 붙습니다. 위에 붙다가 옆으로 붙게 돼요. 스페이스 비튼의 영향을 받아서. 근데 여기에서 또 사라져야 되는 것도 있고 안 사라져야 되는 것들이 있죠. 사라져야 되는 것들은, 자, 장바구니 마이 페이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사라져야 돼요. 결국 퍼스트와 라스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클래스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또 어떤 게 또 추가될지 안 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얘도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얘는 아이콘화가 바뀌게 되니까 결국 클래스를 좀 주겠습니다.
자, 스팟 메뉴에 얘는 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스팟 메뉴에 얘는 마이 페이지. 그리고 얘는 클래스 가려져야 되기 때문에 스팟 메뉴에 히든이라고 하겠습니다. 클래스명을 모바일에선 가려져야 되니까 얘도 가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모바일 전용 클래스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 스팟 메뉴에 히든은 모바일에서 사라져야 되잖아. 모바일에서 히든은 디스플레이 넌이 되고요. 그리고 카트나 마이 페이지는 그때 요 텍스트를 사라지면서 아이콘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죠. 텍스트를 사라지게 하려면 우선은 뭐 폰트 사이즈 0 막 이런 것도 되지만, 얘를 따로 뭐 지우셔도 될 것 같고, CSS로 해서 얘를 CSS 지우려면 얘 자체를 감싸줘야 되거든요. 우선 요 히든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플렉스가 점수가 더 높거든요. 지금 보면 li가 플렉스인데 지금 바로 클래스를 바로 붙였잖아요. 그래서 얘가 10점이 더 높아가지고 디스플레이 넌이 안 먹혔어요. 그러면 요 li에다가 임포터도 주겠습니다. 완전 사라지게 하고, 비포도 날라가야 되죠. 모바일일 때 비포를 날려라. 클래스 히든을 주는 게 있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얘를 그냥 클래스 히든을 주겠습니다. 클래스 히든을 주게 되면 얘를 필요 없고요. li가 클래스 히든일 때 사라지면 되는 거죠. 모바일인데 얘가 히든이면 디스플레이 넌이 된다. 이렇게 처리하면 다 날아갈 것 같아요. 사라졌죠? 그리고 비포도 사라지면 되죠. 비포는 모바일일 때 사라진다. 모바일일 때 디스플레이 넌이다. 다 사라지고요. 밑줄이나 여백도 사라져야겠죠. 밑줄 여백은 이곳에 있죠. 여기에서 그러면 보더 넌 패딩 0 그래서 모바일 부분에서 초기화를 시켜버립니다. 자, 그리고 아이콘화 시켜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을 각각 텍스트를 숨겨야 되잖아요. 우선은 아이콘부터 줘볼게요. 이미지 카트 볼까요? 여기서 카트일 때 이미지는 include bg 이미 믹스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미지만 가져오면 돼요. 그래서 이미지는 icu 언더바 카트.png가 들어가게 되고요. 가운데로 오면 되죠? 요거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하게 되면 카트 이미지가 들어왔고요. 마이 페이지는 마이 페이지 멤버라고 했네요. 여기다가 이름 딱 맞춰주면 딱 좋긴 한데 바꿀까요? 마이 페이지로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들어오고 텍스트를 숨겨주면 되죠. 텍스트를 숨겨주는데 접근성까지 고려한다면 얘네들을 하이드로 클래스 하이드로 숨겨주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그렇게 숨겨주고 싶으면 얘네들을 각각 뭔가 감싸줘야 됩니다. 이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게 싫다라고 하면 스크립트로 작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스크립트로 감싸줘야 되기 때문에 HTML로 감싸겠습니다. 그래서 스팬은 각각에 있는 스팬, 여기에서 있는 스팬은 include hide 시켜준다. 여기 include hide라는 것은 여기는 IR 기법이죠. 화면을 숨겨주지만 화면 난독기는 읽을 수가 있다. 자, 근데 여기서 다 날라가 버렸어요. 얘가 하이드를 시켜버리니까. 배경을 li에 줬는데 왜 날라갔느냐. 자, a에다 배경을 줘야겠네요. a 크기를 키워야 되니까. a 크기가 현재 없어요. 글씨 크기만큼 a를 커졌기 때문에 현재 가로 세로 0이거든요. 그래서 그랬던 거고요. 그러면 우선 살짝 보완 a라고 해주고요. 그래서 a에 대한 크기만 키우면 되죠. 얘네 각각의 a에 대한 크기. 이 크기는 바로 얘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네들을 이 간격이 있지만
클릭할 수 있는 걸 요만큼 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손가락이 굵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좀 힘들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반 나누고 클릭 영역을 넓혀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해주고요. 여기에서 요만큼의 클릭이 있다. 그럼 우리는 클릭 이만큼 할 수 있다. 그 얘를 가지고 요렇게 요만큼 더 클릭할 수 있고 요만큼 클릭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삐뚤긴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간격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자, 높이가 56에 가로 45, 56에 45, A는 56에 45. 자, 그러면 모바일의 모든 A는 위드스 56에 45에 56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영향이 갈 것 같긴 한데 됐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리아 히든도 이제 살려둬야죠. 아리아 히든 여기 숨겨둔 거 있습니다. 얘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살려둡니다. 모바일에서는 전체 메뉴 살아났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전체 메뉴 텍스트가 히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팬을 감싸주겠습니다. 그러면 날아가겠죠. 왜냐하면 모든 스팬을 스팟 메뉴에 있는 모든 스팬을 전부 다 IR 기법으로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전체 메뉴에 대한 링크 구성만 하면 되겠죠. 요 크기 구성만. 자, 배경 이미지 들어가게 되고요. 이미지는 ICO _메뉴.png. 크기는 현재 A 요소 크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놨었어요. A 요소가 아니라 버튼까지 가겠다. 이렇게 둡니다. 자, 배경 이미지가 틀렸던 것 같은데 히든에 배경이 그냥 들어가면 안 되죠? 아리아 히든에 버튼에다가 배경을 줘야죠. 그러면 버튼에다가 배경을 줍니다. 자, 이렇게 둡니다. 이게 삐뚤삐뚤해졌죠? 이게 가운데로 와야겠죠? 배경 주고 가운데 설정해 주고요. 삐뚤빼뚤은 버튼 이만큼 됐고 블럭 플렉스를 줘야겠네요. 플렉스로 바꿔주겠습니다. 플렉스 하니까 되네요. 가운데로 정리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맞춰 줘 보겠습니다. 56 얘도 56 됐고요. LI 크기 줄여주겠습니다. LI 크기가 많이 작거든요. 작았죠? 그래서 높이는 오토 해주고요. 그러면 자식만큼 높이 커지고 여기서 또 봐야 될 거는 여백이 너무 많다. 좌우 여백, 상하 여백 많다. 상 여백이 많다. 왜냐하면 여기 앱솔루트 올렸었으니까. 그러면 클래스 헤더의 패딩이 달라졌다. 모바일에서는 달라졌다. 없다. 좌측 15픽셀이다. 그러면 패딩은 0에 15픽셀이다.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딱 클릭 다 가능하게 하고요. 그리고 늘렸을 때 메뉴 들어가게 되고요. 줄였을 때 쫙 나오게 되죠. 이젠 얘를 클릭했을 때 대메뉴 나오게 되겠죠. 우선은 딤드가 이렇게 살짝 깔려 있었어요. 딤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메뉴는 맨 바닥에 둘게요. 둬서 div 딤드 만들어주고요. 딤드 위에 전체 메가 메뉴라고 지정하겠습니다. A 사이드로 해서 클래스를 메가 메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닫기 있죠? 요 닫기는 복제된 거기 때문에 요거 없는 셈 치고요. 아, 저기구나. 다른 거구나. 여기 이미지 잘라놓은 거구나. 맞춰야겠네. 자, 그러면 이거 클릭이겠죠? 로그인, 타이어, 배터리하고 되면 쭉쭉쭉. 그럼 여기에 로그인,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옮겼죠? 이건 못 옮깁니다. 이 코드가 완전 따로 떠 있어가지고 이건 새로 짜야 돼요.
여기에서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아예 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전부 다 링크죠. 그래서 내비로 만들어 주고요. URLI 가주고요. 링크 가지고요. 충분히 만들어 주고. 그래서 하나씩 따라 치겠습니다. 로그인, 타이어, 배터리, 이벤트, 고객센터, 마이 페이지, 장바구니, 장착점, 제휴 신청, 그 다음에 이용 안내로 메뉴 끝. 자, 메뉴가 끝났으면 밑에 따로 정보가 또 있죠. 요거는 메뉴 밖 때문에 다가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앱 텍스트라고 해주고 타이어픽 앱 설치하면 색상이 달라지죠. 세차가 100원. 네, 색깔이 퍼플이에요. 텍스트 퍼플이라고 따로 컬러 전용 클래스 따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앱이 있는데 각각 클릭 가능하기 때문에 링크에다가 각각 이미지 넣을게요.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안드로이드 들어가고 이거는 앱스토어, 요거는 구글 플레이라고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제 얘를 클릭하면 얘네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간에 디자인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요 분리는 클래스로 따로 빼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클래스에서는 요 메뉴 해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마우스 올릴 때죠? 마우스 올릴 때 이렇게 되는데, 사실 모바일은 마우스 올리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하나 많아이긴 한데, 우선은 이 웹으로 접근했었기 때문에 호버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호버가 다 이렇게 돼 있는다 라고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모바일 특성상 얘를 클릭하면 무조건 꽉 차요. 지금 캡처 뜬 것처럼 꽉 차는 형태가 들어가고, 그리고 밑에 지금 딤드가 있지만 사실 딤드가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전부 다 100VH로 딱 꽉 차버리게 되고 오버플로우 넣은 다음에 바디 스크롤을 잠그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메뉴 스크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처리를 할게요. 그럼 딤드 사실 필요 없다. 쓸 일이 없다. 그 메가 메뉴에서 로그인 밑줄 들어가죠. 분기를 좀 처리를 해야겠네요. 데이터 라스트 해주고, 데이터 라스트 속성이 있으면 줄이 생기게 하겠습니다. 데이터 라스트 속성이 있으면 이용 안내, 데이터 라스트 속성이 있으면 줄이 생기게 만들게요. 그리고 이 부분은 또 디자인이 또 다르죠. 그러면 클래스를 각각 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역만 따로 타이어 배터리 이벤트 고객 센터까지 여기다가 클래스를 다가 볼드라고 주겠습니다. 나머지는 똑같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고요. 한번 닫기 버튼 없죠? 닫기 버튼 이거 다 보고 닫기 그래서 버튼 btn close 라고 하고요. 아리아 레이블로 닫기 라고 넣겠습니다. 자, 얘는 앱솔루트로 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앱솔루트로 가기 때문에 이 공간 자체가 없어야겠죠? 그래서 이쪽 패딩 넣을 겁니다. A 사이드에다가 패딩 넣을 거고요. 이 클릭 영역이 여기서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클릭 영역입니다. 다 이 클릭 영역으로 갈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여백도 있다. 얘도 여백이 있는 거예요. 얘도 여백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처리하고, 얘는 잘 보이지 않지만 여백은 이렇게 여백이 있고, 클릭 영역은 이미 힌트를 줬어요. 여기 이렇게 클릭 영역이다. 그러면 여기 나머지가 이젠 패딩 탑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다가 X 버튼이 있는 거다.
이렇게 좀 분석할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우선은 메뉴 쪽 한번 해볼게요. 메가 메뉴에 내비를 하나를 잡고요. 자, 그러면 메가 메뉴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컴포넌트 메가 메뉴 하나 만들고요. 스타일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럼 메가 메뉴에서 포지션으로 우선 가야 되잖아요. 자, 포지션 아까 믹스인 안 만들었었어요. 포지션 하나 믹스인 만들겠습니다. 믹스인 만들 포지션으로 할 겁니다. 포지션 했을 때 여러 가지 조건이 들어가게 돼요. 우선은 뭐 포지션 픽스들은 예외로 할게요. 포지션 앱솔루트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제가 만들 거고요. X축에 X 값이 들어가게 될 거고 Y축에 Y 값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코딩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근데 X가 달라질 거예요. 어떤 거는 right로 갈 수도 있고 어떤 건 left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Y는 탑으로 갈 수도 있고 버텀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단어가 될 수도 있고 숫자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퍼센트가 될 수도 있고 픽셀이 될 수도 있고 REM이 될 수도 있고 값이 계속 변화한단 말이에요. 그럼 좌표의 기준점도 변화하고 좌표 값도 변화하고 하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변수로 다 빼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빼겠습니다. 변수로. 그러면 전부 다 변수와 다 빼고 요 뺀 것을 우선 속성 자체는 그대로 변수를 활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믹스인에서는 사스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문자 보관을 더 가지고 만들어 줄 겁니다. 얘를 차례대로 넣어야겠죠? x일 때와 x 값일 때 맞다? y일 때랑 y 값일 때 이렇게 넣게 되겠죠. 근데 만약 이 값을 매칭 시킬 때 우리가 포지션 주면 레프트가 50%면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가 뭐다, y가 뭐다 막 하잖아요. 그거 조건식을 좀 처리를 하겠습니다. if x의 밸류 값이 50% 그리고 어디 갔냐? y의 밸류 값이 50%면 어떻게 할 거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에 마이너스 50% 가겠다. 1차적으로 처리해 주고요. 그다음에 else if x만 만약에 x 밸류만 50%면 어떻게 할 거냐?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x만 마이너스 50%갈 거다. 만약에 y만 그러면 어떨 건데? 그러면 y만 바꿔주게 될 거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값이 들어가요. 만약에 얘네들이 퍼센트가 이 밸류 값이 퍼센트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냥 그대로 표현되겠죠? 그렇지만 이 밸류 값이 퍼센트가 둘 다 동일할 경우에는 얘가 들어가고 일방적으로 하나일 경우에는 각각 또 매칭을 하겠죠. 얘가 아니면 그 다음 조건을 해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전에 한번 만들었으니까 요거 헤더 쪽에서 포지션 하나 쓴 거 있거든요. 걔를 한번 요걸 써볼게요. 자, 레프트 라이트를 썼기 때문에 한번 얘는 위드스 100%로 갈 거예요. 이렇게 두겠습니다. 탑이 0이죠. 그럼 얘를 믹스인을 만든다. 포지션 주고요. 여기에서 x 다음에 y죠. 그럼 레프트 0, 탑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드스 100%가 되는 거죠. 얘는 필요 없는 겁니다. 포지션 앱솔루트가 이미 다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보게 되면 여기 앱솔루트 다 들어갔죠? 여기는 뭐 빠지겠죠. 다시 한번 좌표 찍어보겠습니다. 여기 코드 찍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앱솔루트 들어가 있죠. 트랜스폼 안 붙어 있죠? 얘를 그러면 레프트 50%로 바꿀게요. 어떻게 되는지. 자, 바꿨습니다.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값에 따라서 어떻게 내가 조건 처리를 할 건지를 설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CSS를 많이 해보면 계속 내가 뭘 넣으면 뭐가 코드가 더 들어가는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렇게 믹스인 만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믹스인 같은 게 내가
얼마만큼 CSS를 많이 사용하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믹스인 같은 경우는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 여기 포지션 처리했고요. 메가 메뉴 쪽 가볼까요? 얘는 사실 포지션 픽스드라서 쓰지 않을 거예요. 레프트 0, 라이트 0, 탑 0, 버텀 0에서 100%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들어가겠죠? 화이트 들어가겠습니다. 근데 화이트 변수를 제가 안 썼어요. 기본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색은 두 가지가 꼭 들어갑니다. 화이트와 블랙 꼭 써줍니다. 화이트 넣어주고요. Z축 넣어줘야겠죠? Z축 넉넉하게 넣어줍니다. 자, 미리 보기를 해준 다음에 자, 그 다음에는 자, 위에 패딩 값 있었죠? 이 패딩이 여기서 여기까지 58입니다. 그러면 어디 갔니? 쭉쭉쭉쭉 내비에다가 58 주겠습니다. 내비에다가 58 픽셀 주고요. 위에 버튼을 올렸죠? 버튼은 또 따로 관리하겠습니다. 버튼을 또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버튼 사스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연결해 주겠습니다. 컴포넌트 추가. 자, 버튼 사스에서 클래스 btn으로 시작하고요. close. 자, 가로 크기 있을 거고요. 세로 크기 있겠죠? 배경 들어가죠? 배경은 이미 만든 믹슨이 있었습니다. 자, btn close.png였어요. 가운데로 배치시키겠습니다. 자, 가로 크기 뭐냐, 세로 크기 뭐냐. 클릭하기 모바일은 편해야 돼요. 그래서 정사각형으로 짤 겁니다. 그럼 좌표도 더 편해지겠죠? 이 상태에서 좀 삐뚤어졌지만 이 상태에서 라이트 탑 0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얘 크기는 58로 해서 이렇게 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래스 크로즈는 여기는 디자인만 시켜주고요. 배치는 또 다르기 때문에 저게 무조건 오른쪽 위에 있으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재정의해 줍니다. 좌표만 포지션, 이땐 포지션이죠. 라이트 0, 탑 0 넣어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 탑 들어가죠. 탭탭탭탭탭 마지막에 닫기. 클릭 영역이 넓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클릭할 때 터치할 때 좀 편하겠죠. 자, 그 다음에 메뉴 전체 공통 만들어 볼게요. 얘네들만 특수한 형태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5개가 있기 때문에. 자, 크기는 14 픽셀로 하고요. 텍스트는 28이네요. 요거 아까 텍스트 있었거든요. 메가 메뉴에서 내비 안에 있는 A 폰트 사이즈 14 컬러는 그레이 28 있었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요. 자, 이렇게 다 됐고, 자, 그 다음에 클릭 영역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 처리한 다음에 다 키워주겠습니다. 48 디스플레이 플렉스로 하겠습니다. 두 줄 메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48 그러니까 온라인 아이템즈 센터 높이 48 넣어줄게요. 순서 정리해주고, 자,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 좀 떨어져 있었죠? 패딩 주겠습니다. 20픽셀 좌우 여백 줄게요. 패딩 20. 왜냐하면 글씨가 오른쪽으로 가서 여기서 떨어질 거면 글씨 붙어있는 것보다 똑같은 여백 줘서 떨어지게 낫겠죠?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정도인 것 같네요. 네. 다음에 이제는 클렛 특정 제가 속성을 넣으면 클렛 데이터 라스트라는 속성을 넣으면 선이 생기게 할 거예요. li죠. li에
데이터 라스트가 있으면 얘 애프터에다가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얘를 선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라스트가 포지션 렐러티브가 돼야 되고요. 얘는 포지션이 앱솔루트가 되어야 됩니다. 자, 레프트 0만 줄 거예요. 그리고 버텀 0 줄 겁니다. 위드스 100% 들어가고요. 보더 버텀을 줄 겁니다. 보더 선은 27이네요. 27 있었나? 27 있었네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자, 이렇게 선이 다 들어갔죠? 자, 우선 데이터 라스트만 따로 잡았어요. 데이터 라스트라는 얘기는 이 각각이 이렇게 li를 각각 잡은 거예요. 데이터 라스트 해가지고 이렇게 제가 다 준 거거든요. 여기 데이터 라스트를 줬는데 걔가 렐러티브예요. 렐러티브 애프터라고 하면 여기 있죠? 이 지정한 속성의 마지막 자식으로 하나씩 생겨납니다. 그리고 렐러티브 기존 이 에라에 갇혀 있는 앱솔루트를 준 거예요. 앱솔루트 줘서 레프트 0, 버텀 0, 위드스 100%, 보더 버텀 밑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데이터 라스트 속성 밑으로 선이 다 들어간 거다. 크기는 이미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요소 덕분에 그래서 밑에 선을 각각 준 겁니다. 자, 이 링크도 편하죠. 이렇게 넉넉하게 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공간이 있습니다. 공간이 얘와 얘 딱 맞죠? 이렇게 딱 맞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진을 줄 겁니다. 마진 선 바뀌기 때문에 마진을 10픽셀 주겠습니다. 그 li의 데이터 라스트는 마진이다. 마진을 버텀을 안 보여 팁 때문에 10픽셀이다 줍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여백 있죠? 이렇게 여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백이 다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클래스 볼드에 있는 A는 li 중에 클래스 볼드가 있는 것은 A는 우리가 볼드해진다. 색도 좀 진해져. 그래서 000이네요. 블랙입니다. 그럼 A는 컬러는 블랙이고 폰트 웨이트 한 700 주겠습니다. 자, 미리 보기 볼드해지고요. 얘네들은 또 호버가 가능합니다. 호버를 하면 이 색상이 들어간다. F6이 들어가네요. 호버하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레이 F6이 없네요. F6을 만들어주고 요 컬러를 주겠습니다. 변수에 컬러 추가해주고 저장해줍니다. 그러면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들어가죠. 포커스 할 때도 하면 더 좋죠. 포커스 할 때도 이렇게 넣는다. 여기만 컬러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안 들어간다. 만약에 난 다 넣고 싶다라고 하면 모든 A라고 바꾸면 되죠. 모든 A에 호버했을 때 그럼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밑에 이제 텍스트만 만들면 되겠네요. 텍스트는 자, 텍스트 여백이 있죠? 왼쪽으로 20픽셀 위로 20인데 20만 하겠습니다. 이미 10 여백이 있기 때문에 10에 20으로 갈게요. 클래스 앱 메가 메뉴에 클래스 앱이 있고요. 그리고 패딩은 10에 20픽셀이다 라고 주겠습니다. 밑에 20 주겠습니다. 자, 여백 됐고요.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 해주고 폰트 크기 14픽셀로 하겠습니다. 6F 14픽셀 6F 폰트 사이즈 14픽셀 컬러 6F
있었고요. 자, 그리고 텍스트 그레이 있었죠? 타이포그래피에서 텍스트 컬러 전용 컬러 만들겠습니다. 텍스트 그레 퍼플이 됐을 때는 컬러가 퍼플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퍼플색 바로 넣을게요. 그럼 이 퍼플색 포인트 컬러가 되겠죠? 포인트 컬러를 클래스로 다 만들게 되면 굳이 그때그때 쓰지 않고 이렇게 바로 이 컬러 하나만 쓸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겠죠. 이 밑에 이제 이미지 정리하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15픽셀 여백. 자, 링크니까 텍스트 패딩 15픽셀. 얘가 아니죠? 메가 메뉴에 앱 텍스트에 패딩이 들어가고, 요 이미지는 이제 간격이 있죠? 요 간격이 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리드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묶어줘도 되고. 그럼 그리드 사용해 볼까요? 클래스 앱을 그리드로 쓰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그리드 해주고요. 그리고 텍스트, 앱 텍스트 자체를 그리드 컬럼을 1에 3이죠. 1, 2, 3 총 2개 열이니까 총 3개까지 나오죠. 라인이 그리드 라인이 3개까지 나오고, 그리고 얘네들은 각각 되고 갭이 들어가죠. 갭이 행은 아까 15였어요. 그리고 열은 9네요. 9픽셀에 여백이 들어갑니다. 자, 9픽셀인데 1에서 3 행 9 1에서 3. 저희가 안 나왔구나. 그리드 컬럼의 간격은 오토라고 하겠습니다. 오토라고 할게요. 오토에 1, F8로 하겠습니다. 쉼표를 쳤구나. 쉼표 없이 간격으로. 네, 이렇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메뉴 만들었죠. 이건 처음에 보이면 안 되죠. 그래서 메가 메뉴는 처음에 디스플레이 넌이 된다. 그러면 클릭했을 때 jQuery 쓰겠습니다. jQuery 들어가서 CDN으로 가져올게요. 가져오고 스크립트를 JS에 global.js 하나 만들겠습니다. global.js 만들고, 자, 여기에서 메뉴를 클릭하면이죠. 메뉴가 모바일은 어차피 전체 메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모바일에서만 보이고 PC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반응형 스크립트 없이 그냥 써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tn 메가 메뉴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함수에서 메가라고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변수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btn 메가라고 하고, 자, 메가를 클릭하면이죠. 메가 메뉴를 클릭하면 메가 메뉴를 오픈합니다. 그러면 메가메를 오픈하는데 누가 되느냐? 누가 오픈되느냐? 얘가 쇼가 되는 거죠.
얘가 쇼가 된다. 그래서 메가 메뉴는 쇼가 된다가 되는 거고, 자, 우리 열리죠. 그냥 닫히는 거이겠죠? 얘가 닫히면 얘가 뭐냐? BTN closed다. BTN close를 누르면 그래서 메가 오픈이라고 하겠습니다. 아, 메가 오픈이 있구나. 메가 오픈 메가라고 하고, 메가 클로즈를 하나 더 만들자. 메가 클로즈를 하게 되면 메가는 하이드가 된다. 그리고 이벤트 하나 더 넣어야죠. 메가 클로즈가 된다. 누굴 클릭하면, 클로즈를 클릭하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리고 닫히고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열린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모바일 메뉴가 안 보여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뭐 눌릴 일이 없으니까. 잠깐만, 얘 왜 이래?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얘가 왜 히든이? 아, 패딩에 퍼센트 줘서 그렇구나. 요거 좀 CSS 수정하겠습니다. 스판 메뉴, 헤더에 스판 메뉴, 위드스에 패딩 줬으니까 박스 사이징 줘야죠. 자, 여기 해결됐고요. 그래서 모바일 갔을 때 여기까지는 좋아요. 잘 열렸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모바일 웹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사라져야 된다. 그것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메뉴, 모바일 메뉴 제어하는 거고요. 반응형 모바일 메뉴 제어하겠습니다. 자, 웹에 왔을 때 모바일 메뉴를 제거를 해야 되니까 remove 모바일 내비라고 할게요. 그러면 현재 웹인지 모바일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우선 심플하게만 짤게요. 여기서 우리가 반영했을 때 이 웹의 기준이 변수에서 1024라고 했어요. 그럼 1025부터는 웹인 거잖아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으로만 계산해서 하겠습니다. 그럼 변수로 윈도우 위드스 값을 구할게요. 그러면 윈도우 위드 값을 구해서 그때 봐야죠. 저기 할 때마다 윈도우를 리사이즈를 체크할 때마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이즈부터 들어가야겠네요. 그럼 윈도우 리사이즈가 되겠네요. 윈도우 리사이즈 될 때마다 리사이즈 모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야죠. 리사이즈 할 때마다 얘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 얘 사이즈가 F 1024보다 높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를 크로즈 시켜야 되겠죠? 메가 크로즈가 됩니다. 그럼 메가 크로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열었어요. 리사이즈. 자, 찍어 보겠습니다. 잠깐. 안 찍히네요. 리사이즈 윈도우 리사이즈. 아, 얘를 실행란 시켰구나. 실행시키고 다시 한번 볼까요? 들어갔고요. 메뉴 열고 사라졌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는 이벤트가 일어나야만 열리겠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메뉴고요.
모바일로 갔습니다. 열렸죠. 닫히는 것까지 되고요. 열린 상태에서 외부로 가면 얘는 사라져야겠죠. 그리고 다시 원상복귀 됐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이 상태이죠. 열리고 사라지고 됐습니다. 몇 시간이야? 2시간 반 동안 헤더를 만들었네요. 설명하다 보니까. 우선 오랜만에 사스 라이브에서 했기 때문에 요 분기하는 거, 사스 파일을 그때 기능마다 분기를 다 시켰다.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분기시켰고, 스타일 사스에서 하나에 다 뭉쳐서 작업을 했다. 그리고 컴포넌트화를 최대한 해보려고 했다. 그리고 믹스인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었어요. 사실 더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적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좀 디테일한 것들은 저 오프라인 강의에서 좀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총 만들어 놓은 게 포지션 한번 만들어 봤고요. 반응형 일부분 만들어 봤고요. 그리고 배경 이미지 어떻게 추출하는지, 어떻게 믹스를 만드는지, 그리고 IR 기법 요 총 4가지 믹스인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색상 정의를 쭉 뺐는데 이게 그레이 종류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 그레이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뭐 디자이너가 이렇게 줬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만들어 보았고, 이미지 경로를 이렇게 변수로 정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이미지 경로가 바뀌거나 하더라도 요걸 통해서 수정할 수가 있고, 이미지 경로가 만약에 난 디테일하게 나눠져 있다, 폴더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있다 하면 그거에 따라서 뭐 변수로 정의하면 되겠죠. 여러 가지 변수를 만들거나 아니면 함수를 만들던가 해가지고 경로를 그때그때 바꿔줄 수 있게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반응요 제가 현재 해상도가 많이 낮기 때문에 일부러 낮은 기준으로 만들었고요. 이게 커져야 된다라고 하면 요것만 바꿔주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반응형 기준을 이렇게 만들었지만 이것 또한 변수로 만들어서 따로 반응형에 대한 기준 따로 세워줘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도 간단하게 한번 짜보았고요. 메뉴를 클릭하면, 이게 메뉴를 클릭하면 열리고, 메뉴를 또 클릭하면 닫히고 해서 각각 이벤트 따로 넣어줬고, 그리고 반응형 있을 때, 외부로 반응형이 크게 갔을 때는 열려져 있던 메뉴를 또 닫아준다 해서 요 닫는 함수, 메뉴 닫는 함수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여기까지 하고요. 풀 영상은 멤버십 가입하시면 풀 영상 다시 보실 수 있고, 요 원본 파일도 멤버십 가입하시면 요 원본 파일 매달 말에 공유해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요거 이제 광고 영역인가요? 어디지? 디자인이, 네, 요 영역 만들고, 그리고 아마 여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시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